결합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결합 조직의 특성을 알아야지만이 인체에서 결합 조직의 어떤 변화를 알 수가 있고, 그 변화가 좋은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나쁜 형태로의 변화도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암 환자들이 갖고 있는 조직, 그러니까 피부 조직 같은 경우에도 결국 피부 세포 사이를 구성하고 있는 결합 조직 자체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로 인해서 이게 나쁜 부정적인 나쁜 변화로 인해서 결국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조직에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막거나 그런 것들을 호전시키는 그런 나쁜 변화들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중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형태의 결합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합 조직, 결체 조직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결합 조직의 의미는 커넥트, 예, 커넥트라는 말은 커넥트라는 것은 결합하다, 연결하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커넥티브 티슈 하면 연결하는 조직, 결합시키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합하는 조직, 연결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세포들이 60조나 되는데 이런 세포와 세포들이 달랑달랑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포 주변에 어떻게 보면 환경, 이것이 결국은 이런 결합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세포 주변의 환경을 모두 다 결합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피부 조직은 피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근육 조직은 근육 세포로 되어 있고 위는 위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포와 세포로 세포와 세포 주변의 모든 그런 환경은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그것을 결합 조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그 분류는 결합 조직을 나눠 놨을 때 결합 조직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성긴 결합 조직은 루즈 커넥티브 티슈라고 합니다. 느슨한 형태의 결합 조직 자체가 느슨한 형태의 특성을 갖고 있는 성긴 결합 조직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치밀한 형태의 결합 조직, 덴스 커넥티브 티슈, 친밀 결합 조직이라고 표현하는 친밀 결합 조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성긴 결합 조직과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특성이 다른 반대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해서 세망 결합 조직, 세망 결합 조직이라는 것은 세망 섬유에 의해서 주로 많이 구성이 되는데요. 세망이라는 것은 가느다란,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가느다란처럼 되어 있는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물처럼, 아주 가느다란 그물처럼 이런 형태로 세망 섬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합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결합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또 지방입니다. 지방 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게 결합 조직을 분류할 때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크게는 두 가지 성긴 결합 조직과 친밀 결합 조직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세망 결합 조직, 세망 조직과 세망 섬유와 지방 조직도 결합 조직에 어, 포함되는 그 분류로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에서 보면은 결합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섬유, 여러 가지 형태의 섬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세포와 섬유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그것을 채우고 있는 스트로마라고 하는 세포 간 물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포 간 물질이 있습니다. 우선 세포부터 보면은 이 세포는 일단은 구별해야 되는 게 이제 픽스드 셀이라고 하는 움직이지 않은 고정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움직이는 세포가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세포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보통 유주세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아다니는 세포죠. 이런 유주세포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고정세포 같은 경우에는 5로 하면은 섬유를 얘기하죠. 사이트 하면 세포니까 섬유세포가 될 수가 있고요. 5로 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섬유, 블라스트는 아세포, 모세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세포 또는 모세포여서 여기에서부터 분화가 돼서 좀 더 성숙된 형태의 세포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떠한 섬유, 정상적인 세포로 가기 전에 어린 세포 또는 모세포, 근- 보- 그, 그 정상적인 그러니까 어린 세포 또는 모세포로서 다른 세포로 성수되기 이전의 상태의 파이브로블라스트는 섬유 그리고 블라스트는 어린 세포, 모세포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형태의 성숙된 세포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걸 아세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모세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섬유, 아세포 또는 섬유, 모세포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정된 세포는 이런 섬유 세포들, 섬유 모세포, 섬유 아세포들이 이렇게 고정된 형태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주세포, 떠도는 세포는 일단 메스트셀이라고 하는 비만세포라고 보통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비만세포라고 하는 메스트셀, 그 다음에 여러 번 나왔던 대식세포, 매크로파지, 그다음에 그래뉼사이트, 유가세포, 그 다음에 림프구, 림포사이트, 우리가 면역에서 많이 얘기했죠. T 림프구, B 림프구 같은 림프 세포들, 림프구들. 그 다음에 여기 조직구. 여기 히스토사이트나 림프구나 그래뉼사이트나 매크로파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게 돌아다니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결국은 제일 많은 이렇게 대식세포나 유아세포나 림프구나 조직구 같은 경우는 얘들은 주로 이제 면역에 관련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자기, 넌셀프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비슷한 형태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형제 같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만세포는 우리가 이제 보통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염증이 일어나면 이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염증이 빨리 반응에 의해서 이제 그 손상된 조직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되는데 이 비만세포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비만세포는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곳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을 분비해서 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주세포, 돌아다니는 세포는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에 관련된 그런 세포들,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빨리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섬유에 대해서 파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 파이버는 이제 파이브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콜라겐 섬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레스틴, 탄력 섬유라고 하죠. 일레스틴이라고 하는 탄력 섬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레티큘러가 아까 우리 분류해서 봤었을 때 해망, 아주 가느다란 그물처럼 되어 있는 해망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섬유로 우리가 결합 조직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세포간 물질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그리고 이런 섬유와 섬유 사이에 있는 그 나머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세포 간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보통 스트로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성 성분은 이제 물, 전해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호르몬, 그다음에 비타민, 다양한 형태의 단백질, 아미노산이나 하이로닉 애시드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 단백질이 결국은 그 주변의 세포나 섬유 주변에 세포간 물질로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합 조직을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일단 여기 보면 여기 멜라닌 세포도 있고요. 그다음에 섬유로 봐서 멜라닌 세포, 그다음에 지방 세포, 그다음에 림프구, 그다음에 여기 대식 세포고요. 여기는 혈관이 있고 콜라겐 섬유, 탄력 섬유, 레티큘라, 세망섬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결합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유주세포 중에서는 이렇게 어, 지방 메스트셀, 비만세포도 이렇게 있어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필요에 따라서 분출합니다. 뭐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분출해내는 상황에 따라 분출해내는 역할을 해서 빨리 이런 반응들이 몸의 치유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은 세포와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어, 사이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조직이라 그 구성. 자, 그래서 결합 조직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포와 세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어, 그 구조를 모든 구성물들을 일단 결합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세포나 여러 가지 형태의 세포, 섬유, 그다음 그 세포 간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MLD와 또는 림프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림프와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유주세포들, 돌아다니는 세포 등에 순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주세포들이 결국은 면역작용을 해서 면역작용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절로 면역성기관 림프절로 이제 이런 비작이라고 하는 없어져야 될 비작이라고 하는 처리해야 될 것들을 일단 그 현장에서 처리를 일부 하고 그거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림프절로 빨리 이동을 시켜서 긍정적으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항원 항체 반응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여기서 세포성 면역인 T세포에 의한 어떤 그런 작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결합 조직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MLD가 여기서 본 것처럼 어떤 결합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했을 때 틱소트로피, 이 말로는 요변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요변성. 그런 틱소트로피, 요변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요변성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젤 상태와 솔 상태가 왔다 갔다 플럭추에이션 왔다 갔다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건 솔 젤라티노스 스테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젤 있죠, 젤 같은 거. 그래서 우리 머리 이제 세팅할 때 쓰는 젤. 물보다는 좀 끈적끈적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솔 상태는 솔루블 스테이트, 물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젤 상태와 솔 상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젤 상태에서 솔 상태로, 솔 상태에서 젤 상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결국은 이 자체를 요변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젤 상태에서 솔 상태로 갈 때는 이런 형태의 젤 상태에서 솔 상태로 갈 때는 일정한 어떠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떡 같은 거 먹을 때 금방 만들어서 먹을 땐 부드럽지만 이것이 나중에 보면 딱딱하게 굳어지죠.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면 이것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요걸 이렇게 해서 데우게 되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이렇게 해서 좀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젤 상태, 좀 딱딱한 형태의 결합 조직 상태가 이렇게 솔 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기계적인 에너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열적인 에너지,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얻었을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의 물 상태인 솔 상태로 되고 나중에 이제 에너지를 잃게 되면 솔 상태로 다시 젤 상태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 조직의 특성은 유변성이 있다. 젤 상태에서 솔 상태에서 다시 젤 상태로 왔다 갔다 물 상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MLD의 역할은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런 피부 조직 자체 또는 어떠한 결합 조직의 상태가 약간 딱딱한 젤 상태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계적인 에너지를 MLD를 통해서 기계적인 자극, 그리고 기계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주어서 결국은 조직을 부드럽게 솔 상태로 만드는 것에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 암 환자들은 이제 림프계가 손상이 많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림프계 중에서 이제 림프관 또는 림프절이 손상이 되었을 때는 이런 림프 흐름이 원활치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서 뭐 단백질이 지나치게 고농도로 그러니까 흡수가 되지 않아서 림프 쪽으로 흡수가 되지 않아서 단백질이 고농도로 조직 내에 이렇게 결합 조직 내에 모여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안에서 파이브로시스 섬유화 현상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을 만져보면은 부종이 있는 쪽, 암 치료받고 난 후에 림프 부종이 있는 것 같은 부종이 있는 쪽을 만져보면은 부종 초기에는 부드럽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딱딱해지는
섬유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결국은 젤 상태 또는 더 딱딱한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MLD를 통해서 지속적인 반복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MLD를 통해서 젤 상태로 솔 상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엑서사이즈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그런 젤 상태의 결합 조직을 솔 상태로 내부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결합 조직 내에서 젤과 솔 상태가 왔다 갔다의 변환이 이루어지는 틱소트로피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은 MLD가 또는 운동이 또는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뭐 열적인 자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부드러워진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또는 그것이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상태보다 솔 상태가 훨씬 더 조직의 이동, 물질의 이동이 좋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젤 상태보다는 솔루블 상태, 물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부드러운 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림프가 되게 많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렇죠? 결합 조직의 역할 기능은 다음에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